안녕하세요. 펀드매직입니다. 네, 주식과 채권 모두 힘들었던 최근 1년 구간 성과 좋은 TDF를 업데이트 해봤습니다. 액티브는 이제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가, 그리고 패시브는 우리 다같이 TDF가 좀 잘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. 이 블랙락 자산운용이 자문하는 우리 다같이 TDF, TDF는 2030 빈티지끼리 일단 측정을 해봤습니다. 시장이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마라톤이 된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최근 1년 성과를 보면 원래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. 파란색으로 보이는 나스닥이 1년 동안 한 30%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합니다. 이런 구간에서는 원래 채권 금리가 좀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. 경기 둔화 등 반영하면서 금리가 하락해주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주가 하락분을 방어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최근 1년을 보면 주식도 하락하고 금리도 거꾸로 상승하면서 깨먹습니다.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질수록 2030, 2025, 20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TDF의 특징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주식이 최근처럼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담아놨던 안전자산인 채권이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깨먹었던 게 최근 1년이었다는 겁니다. TDF끼리 비교를 해보면요.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들,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들끼리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1등과 꼴등 간의 차이가 무려 6.1%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일단 패시브와 액티브라는 전략이 좀 생소하다 그러면 ETF 상품 위주로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패시브 ETF라고 합니다. ETF가 조금 패시브 인덱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패시브 TDF의 특징은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. 우리 자산운용,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다같이 TDF, 블랙락에서 자문하는 상품이 저비용의 대명사 KB 자산운용, 이게 지금 예전에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이랑 하다가 지금은 이제 끊고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요. 이 두 개 상품만 하더라도 둘 다 패시브고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2.35%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최근 1년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. 반면에 액티브 펀드 위주로 자산 배분을 하는 액티브 TDF는요. 그 특징은 당연히 초과 수익입니다. 시장이 하락할 때 덜 하락하고요. 상승할 때 더 상승하는 어떤 이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좀 비싸다는 비용을 감수하는 거죠. 그런 면에서는 미래가 돈값을 제대로 합니다. 앞서 제 TDF 영상에서도 미래에셋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잘했다라는 부분을 최근 한 5년까지 놓고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,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좀 일찍 들어왔던 삼성이나 한투의 경우가 최근 1년으로 보면 좀 많이 부진하다는 게 좀 아쉽게 나타납니다. 네, 좀 더 이제 이후에 잘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. 워낙 마라톤이니까 1년 만에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. 올해 연초 이후로 성과를 보면 2030 성과가 녹색인 미래에셋이 역시 액티브형으로 잘하는 걸 볼 수 있고요. 패시브형에서는 우리 자산이 마찬가지 연초 이후로도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모닝스타라는 펀드 평가 기관에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 2022년도의 상품 전략별로 이렇게 업데이트한 게 있는데, 블랙락이 자문하고 있는 라이프 패스 인덱스, 이게 우리 다 같이 TDF인데 전년과 마찬가지로 골드 등급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TDF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